네, 이번에는 온라인 비문학 수업, 온라인 특강 중에서 비문학을 다루는 수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비문학 수업에서는 일정 길이의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수능 국어, 그리고 모의고사, 학교에서 출제되는 비문학 지문들에 대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고전 문학 내지는 사회과학 쪽 그 책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미 비문학 수업에 대해서 비문학 문제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문단만 가져와서 이 문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이 뭐지? 이렇게 좀 편협하게 문제를 풀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능 국어에서는 문제를 조금 좁게 봅니다. 어떤 한 문단을 가져와서 이 문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이 뭐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문학 수업이 따로 필요한 건데, 이 비문학 수업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글을 아무리 읽어도 그 글을 매번 새로운 소재, 낯선 소재, 어쩔 때는 우주 이야기, 어쩔 때는 미술 이야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당의 건축물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민화 얘기, 아니면 무슨 화학 용액이 어떻다느니, 샴푸의 원리라느니, 매번 너무나 낯선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문학을 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비문학을 푸는 스킬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스킬들이라고 해서 다른 학원에 가보시면요, 하지만의 동그라미 쳐라, 예를 들어래 동그라미를 쳐라, 중요한 소재니까 세모 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요, 예를 들면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아니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역적 표현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이 학생이 멘붕에 빠지게 돼요. 그런 표현들을 사실 지시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시어가 충분히 나와 있는 비문학 글도 있지만 막상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푸는 수능 비문학 문제들 보면요, 지시어가 별로 없어요. 알아서 문장을 서술하도록, 알아서 독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시어를 굳이 써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독해를 구조적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글쓰기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어떤 비문학 글이든 그쪽에 출제가 될 정도면요, 구조적으로 정말 잘 쓴 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단에 들어간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이 첫 문단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고요, 다 각 문단마다 역할이 뚜렷해요. 허투루 들어간 문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잘 짜인 글들이고요, 허투루 들어간 문장들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 문단을 자세히 분해해보면요, 기껏해야 문장 3개, 좀 길다 싶으면 5-6개 정도의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문장들이 얼마나 자잘하고 짜임새 있게 문단을 구성하고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책들의 문단보다도, 또는 문장보다도 비문학 글에서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문장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독해하는 방법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글을 충분히 읽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문장의 개수가 몇 문장 안 되기 때문이에요. 딸랑 3문장만 읽고 하나의 문단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비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시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읽어야 글을 정확하고 빨리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첫 문단을 읽으면요, 첫 문단에 보통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서론이 뭐지?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언급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가 첫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라입니다. 핵심적인 소재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항상 첫 문단을 읽고 나면 핵심적인 소재가 무엇인지 찾게 합니다. 그것이 회화이든 건축물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종의 모양이든 핵심적인 소재가 무엇인지를 찾게 합니다. 이거 정말 쉬워 보이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쳐보면 이거에서부터 막히는 친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냥 읽고 나서 핵심적인 소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종은 과거에서부터 아름다운 문양을 지녀왔으며 이런 식으로 벌써 문장으로 서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자기들의 설명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파악해봐라. 그리고 그건 보통 하나나 두 개의 단어로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재를 잡고 나면 글이 그 소재와 그 소재가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겠죠. 첫 문단에서 중요한 또 다른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앞으로 이어질 글들에 대한 지시 문장이 돼요. 앞으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대비되는지 대조되는지 혹은 어떤 예시가 나열될 것인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과정적인 나열이 될 것인지를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결정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도 애매해지고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에 대해서도 애매해집니다. 저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익숙하겠지만 저는 수업 중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이 왜 첫 번째 문단 다음에 올까? 아니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어떤 관계인가? 또는 네 번째 문단을 둘로 나누면 어디에서 나뉠까?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요. 구체적인 팩트들과 인과관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스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미술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미술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인데요.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미술 정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얘의 서술 방식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느냐예요.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까지 모두 다 읽고 나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글 전체의 문단들을 보고 구조를 다시 잡아라. 구도를 잡아봐라. 그제서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소재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그 하나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나왔고요. 거기서 한번 끊은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소재가 언급되고 다섯 번째 문단이 네 번째 문단에 나온 소재를 뒷받침하는 예시로 부연 설명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전체 소재의 의의와 평가를 얘기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어떤 글을 가져다 놔도 그게 얼마나 엉뚱하고 낯설고 헛웃음이 나오는 소재를 갖다 놔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문단을 도파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 방식까지도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는요, 100만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는지는요,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중요한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는지, 대조하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향점을 향해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서사의 측면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 방식만 잡고 있으면, 문단을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무리 생뚱맞은 소재가 들어와도 모두 다 도파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문학 시간에는 바로 이런 스킬적인 측면을 가르쳐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문제를 보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구조적 사고와 설명 방식으로서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문제에 놓여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비문학 시간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 중에 비문학 문제를 짧은 시간에 고득점 그리고 정답률을 높이고 싶은 친구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지만 비문학 문제를 푸는 스킬을 따로 배우고 싶다라는 친구들에게도 글의 구조를 읽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비문학 시간은 정말 빠지지 않고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